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이 읽기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셔주었습니다. 온 세계가 또 대한민국도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이런 가뭄에서 또 영적인 가뭄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국의 세상 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에 대한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송부웅 편저 배달민족 대륙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 왜곡에 대한 기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제국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기 1904년 일제는 러시아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만주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흥정을 하였고 그 흥정이 결렬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일제는 조선을 선점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제는 다시 한일 협정서를 체결케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적 실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 경서를 깨우치다 보니 성경의 역사적 사건과 비슷한 여정과 맥을 같이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셨는지요? 서기 1905년 7월에 미국 또한 일본과 비밀 협약을 통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을 승인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동년 9월에는 일제와 러시아는 포츠머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같은 1905년 11월에 일제의 2등 방문은 군대를 동원하여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소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던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로써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 지배의 발판을 만들었고 이에 온 국민들은 거족적으로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때 우리 민족 상구사를 없애려던 일본 제국의 말살 정책 과연 무엇일까요? 1913년에 일제는 우리나라를 그들의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 목적에서 배달 시대부터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서기 1913년에 그 사건인데요. 우리 민족의 천재단, 곧 원구단을 없애버린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원구단은 태고부터 천손민족이 창조주를 섬겨온 신성한 소도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재단이었음을 몇 분이나 아시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구단은 현 조선호텔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의 혼의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래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혼을 없애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원구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서 일제의 철도 호텔을 건립하여 우리의 민족 정기의 말살을 획책하였던 것임을 자각하시기를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요. 조선총독부 고등경찰 요사에 대하여 여러분들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1922년에 고등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여러분들 울분을 삼키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선인이 자신의 역사의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혼, 조선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춰내되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 조상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이 기풍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며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을 반일본으로 만드는 유결인 것이다. 이게 고등경찰 요사를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일자가 우리 선조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역사와 전통을 왜곡시킨 결과 어떤 그릇된 문화가 우리 국민에게 새로 정착되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가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그 후손들이 경멸하게 만들고자 새롭게 조작해낸 문화가 바로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고려장 아시죠? 부모가 늙으면 생매장을 하는 몰지각한 조상이라는 인식을 자손들에게 심어주어 젊은이들이 자신의 조국을 문란하고 비인간적인 나라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조작, 과장한 것이 고려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원구단을 없애건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파괴하고자 우리 민족 혼을 상징하였던 소나무도 전국에서 뽑아버리고 대신 가시돋친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던 것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열받는 거네요. 열받죠? 더 나아가 일제는 하얀 무궁화꽃을 없애고 대신 일본의 벚꽃을 전국 곳곳에 심어 고귀한 우리 민족의 혼을 일제의 혼으로 바꿔버린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봄이 되면 벚꽃 축제를 참여들 하셨지요.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무궁화가 몇십 년 된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백이민족을 상징하였던 우리의 국화는 하얀 무궁화 백단심 꽃이었는데 일제는 이 나무들을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모두 베어버리게 하고 잡색으로 바꾸어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고자 일제는 백두산 정상과 금수강산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놓은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했던 것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입니다. 일제가 진정 없애고자 한 것은 한일 역사로 시작된 천손의 얼과 환, 단 시대의 삼신정신이었음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절대자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우리 민족의 혼은 마침내 광복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폐륜적인 말살 정책에 따른 어둠의 세월 동안에도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답게 의연하고 꿋꿋하게 인내하며 이겨나왔던 것임을 여러분들 상기하기 바랍니다. 조선사 편수회의 왜곡된 실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조선의 역사를 새로 조작하여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은 서기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약 16년에 걸쳐 조선사 35권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는 그 역사 강역 국토를 한반도에 국한시키고 역사 기간은 겨우 2000년에 불과한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축소하고 일본의 역사는 2600년이 넘는 것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또 일본에 없는 우리 민족의 상구사 곧 환인천재의 환국과 환웅천황의 배달국 및 단군 왕검의 조선과 대부여 해모수의 북부여 역사를 말살하려고 우리 민족의 상구사를 왜곡, 말살하고 거짓 신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제국은 그들이 만든 조선사를 정당화시키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 사료인 고려시대 이련스님에 기록한 삼국유사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만 남겨두고 다른 사료는 27년 동안 수거하여 50만에서 60만 권의 상고 역사를 모두 인멸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화나네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은 삼국유사만이 상고사에 대한 유일한 사료로 여기다 보니 우리 역사는 신화적인 상고사가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서출의 자식 또는 곰의 자식이 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조선사를 편찬한 대표적인 일제 식민사학자 구로이다 갓지비의 감독하에 이마니시 다츠, 나가노칸, 고다칸지로,
나카무라 에이코, 이나바 이와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대표적인 편수위원으로 어윤적, 최남선, 이병도, 이능화, 현채, 홍희, 유맹, 정만조 등이며 고문으로는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이었다고 합니다. 단군 실사에 관한 고증연구 이상시 저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역적이죠. 참고적으로 이병도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이 교수가 가르친 제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분야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에 각자의 판단은 어떠한가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곡시킨 우리나라 역사가 마치 사실인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9일 이병도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1986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반민족 친일사학자인 이병도 전 서울대 교수가 일본의 사주로 환국, 신시 배달국, 고조선과 북부여 등 상고 역사를 신화로 왜곡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또 교육한 장본인으로서 온 민족 앞에 그동안 잘못을 양심 선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슬픈 역사의 과거의 아픔을 느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광복과 더불어 정인보, 안재홍, 손진태 등 민족사학자들은 6.25를 전후로 북으로 납치되어 갔으며 남한에는 일제의 식민지학자 이마니 스타트 밑에서 편수관 보좌를 하며 식민사학자가 된 이병도, 신석호 등만 남게 되었었습니다.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가 되어 일제가 조작한 조선사에 의거하여 국사대관을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신석호는 고려대 교수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니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일제의 조정하에 다른 사료들은 실증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니 그것을 배운 작금의 지도자란 사람들의 역사 정신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단 사학자들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의 사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환단곡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오히려 중국의 사서인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하여 25사 등 한나라 이후에 조작하여 쓴 역사를 우리나라의 상고사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학자라 할지라도 엄연히 사대주의와 모화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암담한 역사계의 현실 속에서도 참된 진실의 역사를 되찾고자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제야 사학자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야 사학자들은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비판과 항의에 앞서 일제가 왜곡하고 말살한 우리 역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하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 세력이었던 역사학자들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편찬할 주도권을 맡겨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 같은 현실이었음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 배운 이 역사를 계속 이대로 대물림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우리 민족이었건만 그렇게 찬란한 우리의 뿌리조차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가치를 바닥까지 내려놓았던 일제의 조작된 역사관을 우리 후대까지 그대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교육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통탄할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만 보실 것입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양 종교 지도자, 박사, 목사들이 가르쳐왔고 그대로 수천 년간 배우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뜻도 모르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멀쩡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가 아니라
이면적 속뜻을 모르는 봉사로서 귀머거리로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며 후한회동의 무조건적인 인생살이었기에 제가 은곡의 세상읽기를 통하여 얼차려 정신차려 은곡의 세상읽기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 보시며 역사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